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꼭 관심 가져야 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지원 정책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농어촌 지역 주민, 청년, 저소득층,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지원금이 나온다는 소식 전달을 넘어서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일부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바우처 정책 배경. 먼저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경영안정바우처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코로나 이후 매출 회복이 더디고 고금리 고물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별한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 지원금은 끝났는데 앞으로는 아무 대책이 없냐라는 불안감을 가지셨죠. 이번에 발표된 경영안정바우처는 그런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책입니다. 지원 내용, 바로 25만 원 규모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라는 점인데요. 즉, 단순히 생활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에 사용하도록 설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광고비 지원, 온라인 판매 플랫폼 입점 비용, 상권 분석 컨설팅, 세무회계 교육 및 자문, 점포 환경 개선 등 소상공인의 경영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그렇다면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세부 지침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존 소상공인 지원 사례를 볼 때 연 매출 일정 기준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특히 매출이 감소했거나 영세 자영업자가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동네 음식점, 편의점, 카페, 미용실, 전통시장 점포 운영자분들이 대표적인 대상이 되겠죠. 기대 효과. 25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경영 안정화에 특화된 맞춤 지원이라는 점이에요. 그동안 단순히 현금을 지급받아도 임대료, 인건비로 금방 소진되곤 했습니다. 이번 바우처는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기적으로 더 의미 있는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2부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왜 농어촌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는가? 다음은 인구 감소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본소득 지원입니다. 정부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주민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월 15만 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180만 원입니다. 이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장기 정책의 일환입니다. 대상 지역. 인구 감소 지역으로 공식 지정된 시군 단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 고흥, 경북 의성, 강원 태백 같은 곳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즉, 청년 중장년 어르신 구분 없이 그 지역에 사는 것 자체가 조건이 되는 것이죠. 지역 경제 효과. 매월 15만 원은 개인 입장에서는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1만 명의 작은 군이라면 매달 15억 원, 1년이면 180억 원의 현금이 지역에 풀리는 셈입니다. 이 돈이 다시 지역 상점, 전통시장, 농산물 소비로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 청년들이 서울에 나가서 월세 내며 고생하는 것보다 내 고향에서 기본소득도 받고 일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부 청년 저소득층 돌봄 지원. 청년 지원 확대. 내년도 예산안에는 청년층을 위한 지원도 대폭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주거 지원 월세 지원금, 공공임대 확대, 청년 취업 지원 취업준비생 지원금, 청년 내일 채용공제 유지, 창업 지원은 청년 창업자 대상 자금 지원, 창업 교육 강화에 있습니다. 특히 청년 주거 지원은 최근 고금리 전세, 사기 문제 이후 더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이어집니다. 에너지 바우처 겨울 난방비, 여름 냉방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답작스러운 실직, 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지원. 기초생활보장 강화 생계급여, 의료급여 확대. 즉,
가장 취약한 계층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 안전망입니다. 돌봄 지원. 돌봄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인력 확충, 고령층 돌봄 인프라 확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특히 초고령 사회로 가는 한국에서 돌봄은 앞으로 계속 핵심 정책이 될 겁니다. 사부 시청자에게 전하는 메시지. 오늘 말씀드린 주요 지원 정책을 정리해 보면 소상공인 25만 원 경영 안정 바우처, 농어촌 주민 월 15만 원 기본소득, 청년 주거 취업 창업 지원 확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강화. 돌봄은 아이 돌봄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각각의 계층이 처한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지원 정책은 알지 못하면 받을 수 없고 알면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꼭 챙기자는 마음으로 각 부처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정부 지원금, 정책 소식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챙겨가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